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코너, 그래서 의사의 눈으로 보는 예술. 오늘은 에곤 실레. 한 획을 그은 화가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출신 화가고요. 우리가 했던 뭉크와 마찬가지로 표현주의. 예, 표현주의라고 하면 이제 자신의 느낌, 예, 자신의 경험을 중요시해서 하는 그림이고. 어떻게 아세요? 에곤 실레 그림 하면? 사실 좀 약간 성적이고 퇴폐적인 그런 표현이 좀 많이 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예, 우창현 선생님은 약간은 우울하고 기괴한 느낌, 또 젊은 천재 느낌이 좀 묻어나죠. 그렇죠. 에곤 실레는 일단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그리느냐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하고 빈 미술 아카데미라는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군요.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구태의한 교육에 지쳐서 클림트라는 또 화가를 만난 맞아요. 계기도 클림트. 돼가지고 네. 이제 본인이 학교 측의 동기들과 개혁안까지 제출하고 결국은 이제 진짜 젊은 천재네요. 예, 학교를 나와서 네. 자기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 가는데 이 그림이 얼굴을 찡그린 남자 1910년 그리고 뺨을 잡아당기는 자화상 1910년. 에곤 실레 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자화상이에요. 네, 자화상 정말 많이 그렸죠. 100점이 넘는 자화상이 있었고 네. 어머니가 에곤 실레 17살 때 진짜 큰 거울을 선물을 했대요. 전신 거울을. 그래서 그 거울을 보면서 자화상을 그렸고 옷을 입고도 그리고 다양한 자세를 취하면서 또 옷을 벗고도 그리고 사실 자화상이라고 하면 흔히 말하면 나르시즘 어떤 자기에 대한 관심 자기애라고 보이는데 이 두 그림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근데 에곤 실레의 딱 그림 자화상의 좀 특징 같기도 한데요. 예. 별로 웃는 모습을 잘 그리지 않고 그쵸. 약간 그 표정이나 느낌에서 약간 신경질적이고 조금 약간 그런 날카로운 느낌들이 조금 약간 막 네. 이렇게 하고 막 그런 좀 네. 인상 쓰고 있는 그림을 많이 네, 그리잖아요. 맞아요. 사실 저만 해도 제 SNS 계정에 올릴 때 막 예. 이러고 올리는 건 없죠. 보통 이제 웃으면서 나 행복해 약간 그런 거를 올리는데 네. 어떻게 보면 자기를 좀 미화하거나 예쁘게 보이려는 노력이 없는 없죠, 것 같아요. 뭔가 자기 표정으로서 뭔가 표현하려는 듯한 그런 느낌? 그쵸.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 아니면 그 어떤 내면의 불안, 공포 뭐 이런 부분을 같이 끄집어내서 그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SNS에 뭐 예쁜 모습, 좋은 모습을 올리는 게 아니라 자화상을 그릴 때 뭔가 내면의 감정까지 드러내서 좀 확대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데 또 에곤 실레 하면 이런 에곤 실레 하면 이런 누드화 네, 그럼요. 네. 누드 빼놓을 수 없죠. 벌거벗은 자화상 네, 네, 그리고 맞아요. 쪼그리고 앉아있는 여성 누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누드라고 하면은 예. 이제 뭐 정말 그리스 조각상에 나오는 그런 흉상 그렇죠. 예. 생각하게 되는데 이 그림들은 보면은 굉장히 매끈하고 어떤 그 부드러운 곡선 볼륨감이 저 없어요. 이런 그쵸, 사람들 그런 그쵸. 게 없고 예. 약간 좀 굉장히 각이 져 있고 괴롭고 지쳤다는 느낌? 좀 왜곡되어 있는 이런 몸짓이나 몸이 좀 막 비틀려 있고 네, 좀 네, 네. 그렇죠. 특히 이 남자분 보면은 좀 약간 생동감이나 생명감이 좀 없는 듯한 느낌을 좀 받잖아요. 뭔가 시체 같은 그렇죠. 네. 본인이 벌거벗은 걸 그린 건데 보면 이제 얼굴도 예. 에로틱하거나 그런 걸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아요. 지쳐 있고 맞아요. 예. 막 이마의 주름도 너무 그렇고 우울하고 건조하고 그리고 보면 지금 팔과 다리가 좀 절단된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에곤 실레 그림은 또 보면은 다른 사람을 그릴 때 사물을 그리지 않아요. 책상, 침대, 뭐 다른 물건이 없고 사람만 이렇게 둥 떠 있고 심지어 팔다리가 좀 절단돼 있는 거. 근데 사람만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사나운 대기 속 가을나무라는 그림인데 나무도 굉장히 메마르고 얇고 그러네요. 그래요. 이건 뭐 살아있는 나무를 그렸겠지만 네. 뭔가 죽은 나무 같은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뭔가 꼬여 있고 나무도 뒤틀려 있잖아요. 네. 마치 네. 사람처럼. 정말 에곤 실레 누드화는 뭔가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풍만한 곡선 이런 과거의 그런 그림과는 달리 인간의 우울이나 불안, 신경증적인 몸짓을 형상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 여자분도 보면 굉장히 척추뼈가 돌출되어 있고 네. 견갑골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그런 들어요. 느낌이죠. 예. 에곤 실레는 성에 집착하고 좀 누드를 많이 그린 화가라는 그쵸, 느낌이 그쵸. 있잖아요. 예, 예. 뭐 그런 뭐 이유나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누드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에곤 실레 아버지가 매독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어머니도 매독이 됐고 그래서 위에 형제 3명이 2명은 사산으로 엄마 뱃속에서 사망을 하고요. 선천매독이면 선천매독으로. 사산이 많잖아요. 그러고 심지어 또 한 명은 태어나서 또 사망을 해요. 10세경에. 그 아버지도 결국 에곤 실레가 14살에 매독으로 추정되는데 그걸로 어쨌든 사망을 하시고 에곤 실레한테 성병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죽음, 두려움, 그러니까 공포 성 자체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좀 이어질 수가 있겠군요. 그럴 것 같아요. 에곤 실레 어릴 때부터 본인은 그런 트라우마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에곤 실레의 성은 뭔가 쾌락이나 혹은 뭐 성이라는 건 또 생명의 탄생과도 연관이 있는데 그런 쪽보다는 공포감, 이런 불안, 네. 죽음 이런 쪽에 저는 좀 느낌이 들고 에곤 실레가 또 시를 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은 살아있으면서 죽어있다. 살면서는 결국 사는 건 언젠간 또 죽음으로 이어지고 뭔가 자연에 대한 시를 쓸 때도 죽음에 대한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은 결국 죽음인데 또 성은 또 그런 생과도 연관이 있으니까 결국은 성도 죽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하지 않았나. 근데 그렇게 연결이 돼 있구나. 그렇죠. 근데 보통 이런 어린 시절에 성이 있었으면 좀 피할 법도 한데 본인이 또 쓴 책 중에 나는 인간이다. 죽음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성을 뭐 피하거나 그렇기보단 또 이걸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뭔가 절망이나 불안감을 이런 누드화에서 보이지만 좀 그래도 저는 어떻게 보면 또 꿈틀거리는 생명감도 조금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좀 살려고 하고 그 생명을 말을 듣고 보니까 좀 살려고 몸부림치는 듯하게 그런 느껴지기도 느낌도 하네요. 보이죠. 네. 이거는 빨간 수건을 두른 남성 누드고 시인이라는 두 가지 그림인데 자세가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기괴하고 예, 불편한 예. 이 빨간 수건을 두른 예. 남성들은 진짜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예. 저희 집에 컵받침으로 있는데 사실 이거 보면은 너무 불편해 보이는 자세. 이낙수 씨 한번 이거 따라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죄송하지만 이게 약간 이렇게 되나요? 그쵸. 맞나요, 지금? 네, 맞아요. 모델한테 이런 자세를 취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런 자세가 많아요. 에곤 실레가 음. 특히 좋아하는 이런 모델의 자세인데 과연 어디서 영향을 받았을까? 조현병 환자분들에서 자주 보이는 증상들 중에 하나인데 카탈렙시라고 해요. 이 사진들을 보시면 굉장히 굳어 있고 기이한 불편한 자세를 유지를 하시는 증상이 있어요. 수십 년 전만 해도 조현병 증상으로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많이 사라졌고 저도 그냥 진료를 하면서 한 3분에서 4분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곤 실레가 이분들을 관찰하고 여기에서 그런 자세를 영감을 얻었다는 말이 있어요. 조현병 환자분들 예, 조현병 예. 불편한 환자 자세. 예, 뭐 병리학 쪽도 관심이 되게 많았다고 하고 이런 기이한 자세에서 에곤 실레가 뭐를 보여주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래도 이런 환자분들의 증상을 통해서 본인이 좀 여기에 영감을 받지 않았나. 또 정신과사로서 저는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죽음과 소녀라는 1915년 그림이고 포옹이라는 1917년 그림인데 이 그림이 결혼 전후예요. 에곤 실레가 발리 노이칠이라는 여성과 되게 오랜 시간 동거했고 발리라는 여성을 모델로 수많은 그림을 그렸고 에곤 실레의 뮤즈 같은 분인데 헤어지고 에디트라는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 전에 이제 죽음과 소녀라는 아주 에곤 실레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받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면 여인이 남성한테 안겨 있는데 이게 팔이 되게 이상하네요. 그쵸. 그러니까 물론 남자의 소매 이렇게 한 건데 팔이 굉장히 끈처럼 보이고 엄청 팔이 긴데 뒤에는 깍지를 끼고 에곤 실레를 안고 있어요. 이 여성이 발리라는 여성이고 남자는 에곤 실레인데 이제 이별 통보를 하니까 발리가 자기한테 이렇게 와서 안기는 거죠. 그러니까 에곤 실레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표정이고 근데 여자분은 정말 절박하고 불안정하고 남자는 또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놀라움, 고통스러움, 발리와의 이별을 상징하는 그림이고 좀 죄책감이나 미안함도 좀 담겨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봐봐요. 포옹이란 그림 보시면 에곤 실레 누드가 어땠어요? 굉장히 되게 말랐었는데 예, 마르고 심지어 이렇게 같이 있는 그림보다 혼자 있는 그림이 네. 많고 하는데 너무 꽉 껴안고 있는. 풍만하고 근육도 그리고 자세도 되게 안정적이고 차분하고 그러니까 이때는 에곤 실레가 결혼도 하고 전시회도 성공적이라 막 작품도 비싸게 팔리고 경제적으로 좀 많이 안정이 됐어요. 그리고 클림트 다음으로 에곤 실레가 오스트리아 미술계를 이끌어갈 제목이다. 이제 인정도 받기 인정을 시작하는. 받았구나. 이전의 그림과는 너무 느낌이 다른. 사실 에곤 실레 그림이면 우리는 그 이전의 그림들을 많이 떠오르는데 포옹이란 그림은 좀 에곤 실레 화풍이 좀 변한
그러네요. 에곤 실레의 어떤 매력이 사라졌다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과연 에곤 실레가 이 이후에도 계속 살았으면 과연 여기서 또 어떻게 더 발전을 했을까 그거를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1918년에 그린 가족이라는 그림. 자화상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에곤 실레가 결혼하고 이게 아내랑 아이인데 자기를 그릴 때 거의 다른 사람이 등장한 적이 없는데 항상 외롭고 고독한 그림이 그리는데 이제 에곤 실레도 결혼을 하고 남편 아이의 아빠가 되는 걸 상상하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약간 행복해 네. 보이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행복보다는 뭔가 에곤 실레 표정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가장이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팔로 이렇게 하면서 가족을 좀 보호하려는 울타리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보이지만 가족끼리 또 눈을 마주치진 않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약간 마주보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본인도 처음을 해보니까 뭔가 어리둥절한 느낌? 그렇지만 이전의 그림들보단 저는 편안하다, 행복해 보이다. 이전의 표정들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네, 그런 그러니까. 느낌은 드는데 슬프게도 에곤 실레는 본인이 꿈꾸는 이런 결혼 생활을 맞아요. 못했어요. 네. 스페인 독감이 그쵸. 유행을 했죠. 1918년 때 이제 스페인 독감이 그때 유행을 해가지고 예. 뭐 2,500만 명에서 거의 5천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으니까. 이건 뭐 예. 하나의 재앙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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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재앙. 예. 스페인 독감 유행할 때 아내가 임신 6개월이었던 거예요. 에곤 실레도 어떻게든 그 병마를 막아보려고 약속도 취소하고 집안에만 있었는데 결국 아내가 임신 6개월일 때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에곤 실레가 아내 사망하기 전날 그린 그림이에요. 아내의 얼굴을. 아, 참 어떤 생각으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저는 이 그림을 그린 게 아내의 어떻게 죽음을 예상하고 그리지 않았나 싶어요. 죽기 전날이니까. 죽기 전날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좀 병색이 완연했을 때 그러니까요. 그랬을 테니까. 예, 그래서 또 그리고 본인도 아내가 죽은 뒤에 3일 뒤에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해서 결국 28살 때. 너무 젊은 나이에. 예, 그러니까 에곤 실레가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인생인데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기억을 하는 게 본인의 있는 그대로의 어떤 생 그리고 죽음 그리고 이런 성을 다 드러낸 것 같아요. 본인이 항상 편지에도 자기는 상업성과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뻔한 그림이 아니라 자기만의 그림. 그러니까 남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림이 아니라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림을. 그 예술가는 항상 솔직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성이라는 걸 금기시하고 죽음도 두려워하고 피할 걸 에곤 실레는 그런 성과 죽음을 직접 예술가로서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참 짧지만 또 많은 인생 영감을 주고 간 에곤 실레에 대해서 오늘 또 준비해봤고요. 또 추후에 보고 싶은 예술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잠깐만 왜 이렇게 안 되지? 예. 아직도 어색한 닥터 프렌즈입니다. 구독 영상은 여기서 봐주시고요. 또 재밌는 관련 동영상들 이쪽에 있으니까 또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버튼 아닌가 여기 있는데 지금 예, 구독 버튼 영상 아니에요. 예, 그리고 영상 해주시고요. 저희 구독을 하면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닥터 하시고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예, 안녕.